여러분도 매일 밤 이렇게 잠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몸이 조용히 파킨슨병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에서 67세 김철민 님이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생각했던 증상이 결국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작은 신호들이 실제로는 뇌의 80%가 이미 망가진 후의 경고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이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걷기 어려워하는 모습? 그런데 그건 이미 너무 늦은 단계예요. 대부분의 환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80% 이상이 손상된 뒤에야 전형적인 운동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지만 조기에 발견할 경우 광범위한 신경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의학계에서는 말합니다. 3개월 전 서울에 사는 71세 박정수님은 요즘 좀 이상해요. 꿈에서 소리 지르고 발길질 한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 든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파킨슨병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오늘은 의료진조차 놓치기 쉬운 파킨슨병의 숨겨진 초기 신호 7가지와 뇌를 20년 젊게 지키는 비밀 대응법을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의 뇌 건강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는 2017년 10만 명에서 2021년 11만 7천여 명으로 5년 사이 약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2만 명씩 새로 진단받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이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떨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80% 이상 망가진 후에야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뇌 손상을 막을 수 있고 20년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혹시 지금 이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바로 파킨슨병의 숨겨진 초기 신호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7위는 수면 중 이상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렘수면 행동장애예요.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도망치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74세 이명자님 케이스를 보면 남편분이 요즘 밤마다 소리 지르고 팔다리를 휘저어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예요. 뇌의 운동 억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족이 여러분의 수면 중 이상행동을 지적한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6위는 후각 감퇴입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 냄새, 향수 냄새가 예전만큼 진하게 느껴지지 않죠.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90% 이상이 후각 감퇴를 경험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나 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다른 증상과 함께 관찰해 보세요. 5위는 변비입니다. 갑작스럽게 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파킨슨병은 뇌뿐만 아니라 장의 신경도 영향을 줘요.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현저히 줄고 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주의하세요. 4위는 글씨 변화입니다. 글씨가 작아지고 떨려요. 이걸 소자증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의 조기 신호 중 하나예요. 광주에 사는 69세 최영호님은 요즘 서명할 때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떨려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 몇 달간 글씨가 눈에 띄게 작아지거나 떨렸다면 다른 증상과 함께 체크해 보세요. 3위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단조로워져요.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이죠. 가족들이 요즘 목소리가 작아졌다 또는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면 주의하세요. 2위는 표정 변화입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이걸 가면양 얼굴이라고 하는데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표정이 무뚝뚝해 보여요. 인천에 사는 65세 김영희님의 딸이 엄마가 요즘 표정이 없어 보여요. 우울하세요?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였죠. 1위는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바로 한쪽 팔의 미세한 변화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한쪽 팔을 흔들지 않고 걷거나 한쪽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에요. 대전에 사는 72세 조병호님은 1년간 어깨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왼쪽 어깨가 계속 아프고 뻣뻣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걸을 때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움직이거나 한쪽 어깨나 목이 계속 뻣뻣하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조기 진단만이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 교수를 만나 이 병에 대해 들어봤다고 의학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10에서 15년간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뇌 세포의 80%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하죠. 이제 따라해 보세요. 각 항목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볼게요. 최근 3개월간 잠꼬대를 하거나 꿈에서 몸을 휘젓는 일이 있었다면 첫 번째 체크하세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나 향수 냄새가 예전만큼 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체크하세요. 평소보다 변비가 심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졌다면 세 번째 체크하시고요. 최근 글씨가 작아지거나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네 번째 체크하세요. 가족들이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힘이 없다고 했다면 다섯 번째 체크하세요. 주변에서 표정이 굳어 보인다거나 무표정해 보인다고 했다면 여섯 번째 체크하시고요. 걸을 때 한쪽 팔이 덜 흔들리거나 한쪽 어깨가 계속 뻣뻣하다면 일곱 번째 체크하세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꿀팁들을 방출할 차례인데요.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운동법이 있어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거울 운동법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다음 동작을 해보세요. 먼저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며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 관절을 최대한 활용해서 큰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굴 근육 운동을 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크게 웃어보시고 눈도 최대한 크게 떠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씩 균형을 잡으면서 서보시는 거예요. 이 운동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증상 진행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뇌를 지키는 음식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파킨슨병 예방 음식이 있어요. 바로 커피예요. 하루 두세 잔의 커피가 파킨슨병 위험을 30% 줄인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수면 장애가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가셔야 해요. 특히 운동장애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좋아요. 또 검사 과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게 돼요. 의사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꼼꼼히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움직임은 어떤지, 반사 반응은 정상인지, 균형 감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다스캔이라는 특수한 뇌 영상 검사를 통해 도파민 신경세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 파킨슨병 치료약물에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진단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인데요. 최근 치료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 치료예요.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는 거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를 함께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이건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돌봄 포인트인데 꼭 알아두세요. 첫째, 환자를 재촉하지 마세요. 움직임이 느려지는 건 병의 특성이에요. 둘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바닥에 물건 두지 말고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을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엔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가장 기본은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거예요. 느린 속도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이게 언어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파킨슨병 증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운동도 중요해요.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손가락 체조라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이 핵심이에요.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파킨슨병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김철민님은 조기 진단 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지금도 여행을 다니시고 계세요. 박정수님은 렘수면 장애를 조기 발견해서 파킨슨병 진행을 막고 계시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앞으로의 20년을 바꿀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느냐예요.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가족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한 뇌, 활기찬 인생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